대 선생님,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잘 보고 계십니까? 그 사이다 같은 그런 상담 말씀 때문에 아주 즐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자녀의 언어성 발달 때문에 고민하는 이제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은 저희가 영재의 언어성 발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언어 영재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영재를 아마 언어적 영재성이라고 이렇게 보통 칭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또래보다 상당히 말을 빨리 시작하고 더 풍부한 언어를 더 수려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이제 그리고 수려하게 말할 수 있다. 예. 그 나이에 학생들이 알기 힘든 단어를 이제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 아까 말한 것 중에 얼마나 말을 일찍 시작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언어적 영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라고는 말을 평균 생후 9.7개월에 말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두 개의 낱말로 된 문장을 일반 아동은 보통 18개월에 말을 하는데 이 학생들은 16.9개월, 생후 16.9개월에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언어 영재들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건가요? 다 그렇진 않고요. 근데 어떤 영재들은 일정 시기에 갑자기 말문이 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을 빨리 하는 거 외에 저희가 읽기 쓰기도 있잖아요. 읽기 쓰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영재성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생후 2년 9개월부터 글자를 알아보고 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부모님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아주 어린 아기와 같은 유아들이 혼자 앉아서 책을 읽는다. 상상만 해도 학부모님들은 되게 흐뭇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 뭐 36개월 만 3세에서도 이렇게 책을 읽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누가 책을 읽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좀 읽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영재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영재다 천재다 하는 게 아니라 영재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영재성이 어떤 특별한 그 학생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자칫 오해할 소지들이 많거든요. 읽기와 쓰기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대체 이제 어떤 학습의 의미를 갖게 되나요? 그 일찍 시작한 것만으로 그 학생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학습 능력이나 성과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좀 조성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학생들 중에 이제 저희가 서번트 증후군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읽기 능력이 발달되고 언어적인 특징이 발달돼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성 부분에서 그리고 어떤 상호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읽기 쓰기 말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언어적인 영재로 만들려면 부모님께서 어떤 교육 방법을 그러니까 말로 장난하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그 안에 개념이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상호작용, 그 오은영 박사님이 말했던 언어적인 자극을 풍부하게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혼자 이제 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학생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그림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읽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의 언어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싶다. 그럼 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근데 책에 단순히 그림만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림과 글을 연관지어서 읽어주신다거나 혹은 글에서 중간중간 그 주인공이 질문도 좀 하고 그 안에 내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극을 좀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마다 부모님께서 책 읽어주는 거
그게 그렇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 책을 읽어줌으로써 상상할 수 있고 그걸 또 간접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들은 책들은 스스로 읽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언어 영재성이라고 해서 책 읽기를 강요하거나 무작정 독서 습관을 하는 것보단 학생들에게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은 오감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의 기회를 좀 많이 달라.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어적 영재성 같은 게 어린 시기에 초기에 발견된다고 해서 언어적 영재이다. 이거는 오일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세모를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영재 학생들이 빨리 말문이 트이고 글을 읽지만 이 흥미가 지속되고 학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자극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충분히 영재성이 발현되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만 24개월이 지날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던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풍부한 어휘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24개월의 이제 어린 자녀가 가정에서 노출된 어떤 어휘나 그리고 부모님께서 읽어주신 그 책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숙한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넓혀가고 깊이를 깊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영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읽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어떤 학생은 화장실 가는 순간에도 책이나 신문 그리고 무엇인가를 읽으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 친구들의 영재성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영재 학생들 중에 근데 글자 중독에 빠질 정도로 뭔가 항상 뭐 읽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걸 없으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이 흥미로울 만한 그런 좋은 책들 양서라고 하죠.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좀 구비해 보는 게 어떨까? 과학, 뭐 인문, 뭐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읽기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그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책의 지식들을 체화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독후 활동이나 그 책을 읽은 걸 바탕으로 부모님과의 어떤 독서 대화를 통해서 독서 토론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의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래 너 책 많이 읽어 세트 이게 아니라 어떤 책을 읽었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니?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책을 읽고 싶니? 무엇을 하고 싶니? 이런 이야기들이라도 독서 후에 이제 가정 속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부르타 토론하면서 배운 거를 서로 말하면서 더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책을 읽었으면 부모님이 질문하거나 혹은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자기가 소화한 거를 다시 말해보게 하는 경험,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부르타 토론이 뭔가요? 이게 어떤 학습에 있어서 이제 서로 소리를 내서 의견을 갖고 상대방을 서로 이렇게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쪽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그 사건이나 사물을 보는 그런 지혜를 길러주는 학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야죠. 하부르타는 이스라엘에서 유래를 했죠. 예. 이스라엘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과 영재들이 많아요. 그런 자녀 교육법을 이제 갖고 온 것인데 일단은 가정에서 대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문답법부터 시작해서 그 문답을 통해서 상의사고력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방법적인 측면은 이제 다른 시간에 우리 대선 선생님 잘 설명해 주실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 속에 녹아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런 탈무드 뭐 이런 양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거나 그 하루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언어적 영재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콘텐츠가 계속 길어진다는 구독자들의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를 네. 할게요. 예.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보이는 이제 언어적 영재성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빨리 말문도 트이고 글도 읽는다. 그리고 동시에 유창하면서 수려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어린 시기에 이제 언어적인 영재성을 보인다고 해서 언어 영재가 아니다. 언어 영재성은 가정 환경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가정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지속될 수 있도록 글자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모와의 상호작용, 언어적 자극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며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상위사고력으로 사고력을 가진 학생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재이지만 말문이 좀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언어적인 게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자극을 주면서 기다려 주신다면 아마 좋은 또 이런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